네, 반갑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 진단이라기보다도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했었던 종목이 방산 그리고 철강이잖아요. 조선주들이 살짝 애매한 구간, 차익 실현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방산, 철강 이렇게 호재 나온 종목군들이 강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은 뭐 미국장도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오다 보면 대형주 쪽 우리나라도 기술주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뒤로 빠지고 이런 그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방산주하고 철강주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럽다 이럴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일단 강한 상승이고 신고가 74만원까지 장중에 찍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구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가 나왔었는데 얘네들은 차익 매도가 없어.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밀어주는 상태에서 호재까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도대체 주가는 언제 빠집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잘 아시겠지만 뭐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또는 K9 자주포 뭐 이런 것들 그냥 방산입니다. 그냥 무기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때는 이제 LIG 넥스원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한국형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개발에 참여해서 이쪽 부분들을 좀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AI 기업 있잖아요. 이쪽에 또 투자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좀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미국 방산 스타트업 실드 AI라고 하죠. 실드. 실드 AI 이쪽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이 이후부터는 뭐가 되냐면 무인기 개발이 조금 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 또 한 가지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 작년도 실적이 매출이 11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자,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지금 실적 증가율이 있지만 그보다 주가가 더 빨리 뛰었으니까 약간 고평가 느낌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가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대장이잖아. 호재가 계속 나오고 악재가 없죠.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 이런 쪽에서도 오케이 커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폴란드 쪽에서는 우리나라 이 K 무기에 대해서 굉장한 극찬을 날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도 법인이 있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자주 국방을 위하여 방위비를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던 거죠. 자, 좋아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나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겠다 이거죠. 들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냥 홀딩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추세적인 부분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뭐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 그럴 때 매도를 좀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나는 매수자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은요, 방법이 없어요. 매수는 일단 해야 되겠고, 근데 신고가가 계속 나오니까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또 지금처럼 이제 과매수 국면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분할 매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매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 10분의 1로 10개를 쪼개세요. 그래서 10분의 1짜리를 10개를 만드는 거죠. 즉 내가 100만원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했다라면 근데 이거는 가격이 너무 커가지고 애매할 것 같다. 그죠? 소수점 매수 이용하셔야 되나? 원래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에 이런 10분의 1 정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73만원이니까 한 주만 매수하는 거죠. 한 주.
네, 한 주 딱 매수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또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금액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10주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작은 비중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매수하고 뭐 하루 이틀 좀 보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 또 사는 거죠. 좀 올라가는 것 같아? 또 사는 겁니다. 네, 이거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전략들이고, 자, 저점에서부터 따라서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평단가는 일단은 네,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종목을 조금씩 사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고가 종목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 떨어졌어. 네, 지금 73만원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일단 나는 10분의 1만 샀죠. 자, 그러면 떨어질 때는 일단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21선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단 말이죠. 즉 60만원 정도. 자,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면 돌릴 때 한번 또 사는 거죠. 자, 일단은 위쪽에서 한번 샀어요. 들어왔다가 나갈 때 한번 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지선에서 돌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선도 아닌데 떨어지고 있을 때 그냥 막 사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항상 그 포인트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60만원에서 65만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반등 포인트로 연결되면 그게 매수 포인트다. 그러면 위쪽에서 하나 샀죠. 여기서 올라갈 때 또 하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또 하나씩 사면서 그때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플랜 B. 자, 플랜 A는 계속 올라갈 때, 그 다음에 플랜 B는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다가 가까운 시점에서 지지가 나올 때. 자,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C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매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더 빠질 데가 없을 것처럼 정말 최저점까지 밀렸어요. 이거는 더 이상 여기까지 빠지면 안 돼. 이런 종목인데 여기까지 빠진 거야. 이랬을 경우에 대응 포인트를 가지는 거죠. 바로 이 C 플레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밀린다라면 네,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C플랜 그러면은 요거는 허술한 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운 지지가 나오겠죠. 그 지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매물대, 즉 매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다. 자, 그러면 이게 40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73만원짜리가 40만원까지 빠지면 이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죠. 네, 정상이 아닙니다. 시총도 거의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한 16조? 한 20조? 이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네. 16에서 한 20조 정도 떨어지면 이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노려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73만원까지 왔던 종목이 여기 4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뭔가 대단한 악재가 있다라면 그냥 막 떨어지니까 그 악재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차익 실현이야. 그러면은 지지선이 강한 지점에서는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 반등이 어떤 포인트로 연결되냐면 고점 대비 저점 그럼 한 절반 정도 챙겨주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수직으로 73만원짜리가 40만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이건 55만원까지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했어.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10분의 1 정도 뭐 많게는 한 10분의 2 정도 여기서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10분의 1 정도를 한 넣어서 10분의 한 2 정도 갖고 있어.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8개의 네 8척의 배가 남아있는 거죠. 8개 돈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 8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평단가가 훅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위쪽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평단가가 훅 내려가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고 난 조정을 기다릴 거야 한다라면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고 호재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이 차익 실현도 안 나와. 계속 매수가 들어와.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놓쳐야 되느냐? 아깝죠. 그러면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갈 때 플랜 A, 자, 플랜 A가 깨지면 플랜 B,
플랜 B도 깨지면 플랜 C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매물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가장 현재로서 현실성이 있는 것은 플랜 B입니다. 네. 그냥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벅찰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요 정도 라인대. 왜냐면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좀 올랐다. 물론 올해 실적이 더 뛸 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 반영해서 이미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 60만 원 정도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악재가 없다라면 이 구간에서 지지되면서 이평선 이격을 좀 좁히거나 그런 형태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요즘에 팔아먹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화나 에어로스페이스. 화나. 팔아먹었는데 더 올라가서 화나. 네. 그렇다고 하던데. 네. 아니면 말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홀딩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LIG 넥슨으로 가볼게요. LIG 넥슨은 이격은 좀 좁은 편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미래죠. 지금 신고가 막 나왔어.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21선 지지받고 올라간 패턴. 여기서 매수가 또 들어가는 거죠. 자, 1번 사고 2번 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넘어갈 때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24만원 정도가 지지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LIG 넥슨은 또 쉽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게 원래 뒤쪽으로 돌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기다렸다가 여기서 반등 나가면 땡큐고 반등이 안 나가서 24만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구간. 왜냐면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 아래쪽부터 쭉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지지선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지지선 기준점이 60일입니다.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땡큐겠는데 했는데 기다렸는데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게 지금 매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21선이랑 이격 가깝죠. 61선 좀 멀리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또 매수가 들어가도 돼요. 자, 1차 매수만 한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10분의 1 정도만 또 담아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포인트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수를 조금씩 더 확장하시면 되는 거고. 자,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어.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약간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고점 근처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밀린다. 근데 21선과 5일선의 데드크로스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수를 했는데 주가 떨어진다. 일단은 버티세요. 일단은 그냥 놔둬야 되겠죠. 하나밖에 안 샀으니까 뭐 큰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21선과 5일선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아래쪽까지 내려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IG 넥슨도 여기 25만원, 24만원 구간에 오게 되면 놓쳐서는 안 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왜? 이것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테니까. 그러면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나올까요? 28만원 정도까지. 즉 24만원까지 떨어지면 28만원까지 기술적 반등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료가 또 잘 붙어지면 그냥 또 막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사일, 유도무기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하나 시스템 얘네들이 삼형제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꿍짝꿍짝 해가지고 뭐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개 종목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 형제 간에 끼어 있는 LIG 넥슨 얘가 약간 여성적인 느낌인가요? 네. 한화 형제들 안에 야 이거 삼각관계인데 자, 누구랑 더 잘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추세는 일단 좋아요. 좋은 편이고 장기 추세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냥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아시죠? 플랜 A, B, C로 하셔가지고 나눠서 보시되 최종 지지점 라인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고 싶다라면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플랜 여기 C까지 와서 이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된다라면 한번 베팅을 걸어보셔도 되겠죠. 요게 참을 수 없는 구간, 놓쳐서 안 되는 구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급등주들이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악재가 나타났다. 네, 이제 뭐 방상 끝이야. 네, 뭐 폴란드 쪽 계약 다 체결 끝나버렸어. 뭐 계약 해지됐어. 뭐 방산 이제 안 돼. 뭐 평화 시대가 와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에 와도 사면 안 됩니다. 그런 악재들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죠. 별다른 일이 없는데 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자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삼형제 마지막. 자, 삼각관계의 주인공 한화 시스템 한번 볼까요? 얘는 네, 약간 승질이 더럽네. 네, 승질이 더러워. 좀 난폭하죠? 추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급등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잡기가 좀 어려워요.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죠. 원래 이제 우리도 그 승질 더러운 애들 옆에 있으면 좀 기분 나쁜 일도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또 갈 때는 또 화끈해. 화끈하면서 뒤끝도 별로 없고 막 그냥 막 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막 판단이 들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잘 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21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또 나왔잖아요. 급등했죠. 매수 따라갔는데 물렸어. 그럼 기다려. 떨어질 때 기다려. 그러면 지지선이 분명히 나옵니다. 반등이 여기서 깨고 내려갔다라면 이거는 어디겠어요? 매물대 많은 공간. 여기 25,000원쯤 되겠죠? 네, 요 구간대가 될 텐데 중간에서 땡겨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든 중기적인 매매를 하시든 추세 추종을 하시든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네, 저점 매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매수 안 하죠. 매수 안 하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나는 잘 가는 종목 꼭 사고 싶어. 근데 너무 리스크해서 못 살 것 같아. 이런 분들에게 찰떡적인 찰떡 같은 그런 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선,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구간 이런 것들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플랜 ABC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플랜 ABC. 자, 일단은 따라 올라가면서 매수를 하고 싶지만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0% 올랐죠. 난폭해요. 난폭해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조정을 또 자연스럽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르게 막 따라가기엔 좀 벅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 괜찮아요. 10분의 1만 사는 거야. 네, 조금만 사는 거죠. 자, 10분의 1만 일단 사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간다. 그럼 그때 봐서 또 대응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옆으로 눕는다거나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21선 지지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21선 따라 붙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또 올라가면 그 타임에서 또 매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기다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또 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되 만약에 이건 재수가 없어가지고 21선과 5일선 데드크로스 나온다. 자,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어디로 간다? 61선으로 간다. 네, 61선 지지선까지 빠집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61선 지지선에 매물대가 존재해요. 그래서 6만원 정도, 26,000원, 26,000원 정도에서 지지선이 나올 것이다. 여기를 놓치면 곤란하겠죠. 왜냐면 단기 급등주, 뭐 대만은 한 방에 죽지 않아, 부자는 뭐 한 방에 망하지 않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단기 급등주 시세 많이 나온 것들도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또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전고점 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마탱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탱이 가기 전에 한번 반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약간 고평가 느낌 비슷하게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냥 비슷하게 느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매수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 뭐 거래량이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계에서 뭐가 이제 뭐 빠진다 안 빠진다 이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 많이 먹었으니까 팔아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샀는데 많이 올랐어? 그럼 개인들한테 넘기고 뜨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이 비중적인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항상 분할 매수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를 깨트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물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재수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왕창 사잖아요. 그러면 주가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만원에서 2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30% 넘게 빠진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몰빵 쳐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돼?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무서우니까 손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쁜 얘기가 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조금밖에 안 샀어. 그럼 기다려보지 뭐.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또 사보지 뭐. 이거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대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 전자장비.
그 다음에 통신, 레이더 뭐 이런 것들 네, 다 있고요. LIG 넥슨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셋이서 쿵짝쿵짝 삼각관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사랑을 쟁취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방산주 쪽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면 이런 포인트, 내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포인트 어딘지 아시겠죠? 그 자리가 나왔을 때는 참지마 놓치지마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물론 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 반등을 노릴 때는 그런 포인트 이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자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61선 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골든크로스 전환이 될 때, 이럴 때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 구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철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포스코 홀딩스,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쪽에서 이제 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뭐 동양철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요 종목군들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돼서 호재성 재료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2차전지 쪽이긴 했지만 2차전지 물이 다 빠졌어요. 자 예전에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릴 때가 여기였죠. 그때는 철강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이때도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뭐가 나왔죠? 눌림목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죠. 역배에서 뚫고 넘어가 가지고 눌림목 비슷하게, 그리고 나서 2차전지가 달라붙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요 구간 한번 잘 보세요. 요 구간, 네, 여기 작년 2022년이죠. 2022년 네, 10월 그 다음에 12월 요 구간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비슷할 거예요. 네, 지금하고 비슷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2022년도 여기 2월달 그 다음에 6월까지 형성된 이 박스권 형태가 있었죠. 요 구간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오죠. 네. 들어오다가 이제 2차전지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시작했는데, 자 지금 패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패턴은요, 자 지금 작년 8월 9월 달에 형성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어요? 치고 올라갔죠. 네, 약간 눌림목 형태. 아 좋았어요. 이번에 눌림목이 저항대에서 돌파하고 지지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모습인데 매물대 가까이 다가왔네. 네. 매물대 가까이 다가왔어. 이쯤 되면은 무슨 생각 드느냐? 팔고 싶어. 뭐가 팔고 싶어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거예요. 자, 매수는 강하게 들어왔죠. 근데 팔고 싶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이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기대감이 있잖아요. 알래스카 사업에 진출한다. 물론 그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청을 한 것을 우리가 그냥 쌩깔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출하게 됐을 때 뭔가 떡고물에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뭐냐면 진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얘네는 철강이잖아요. 철강. 그러니까 원재료 공급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얘네 둘이서 지금 강하게 뛴 거예요. 대형주 쪽이기도 하지만 강하게 뛰었고,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 트럼프가 뭐 다른 것들은 지금 막 불매 운동 일어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 지역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 미국 제품 사지 마. 미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리스트를 알려줄게, 뭐 이런 것까지 유행한대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른 쪽에 대한 어떤 관세 이런 것들 완화시켜주면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아 너희들한테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관세에 유예한 것에 대한 부분은 뭐겠어요? 우리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내가 유예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강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철강. 철강은 예외 없어. 아 우리도 쿼터제 폐지되면은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재를 일단 품고 있어요. 이거는 방산주하고는 좀 달라요. 방산주는 우크라이나가 좋아져도 유럽에서 땡겨가기 때문에 그거는 악재 요인이 없는데 요거는 악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알래스카 쪽에 가게 되면 관세 안 물게 해줄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 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 가는 그 조건으로 뭐 우리 쿼터제 계속 유지해줘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사실 철강 관세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매기겠다. 야, 우리도 매길 테니까 니네도 매겨.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변할까? 아까 전에 봤었던 방산주나 이런 거 좀 다르게요. 상승이 진행될 때 매물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든 안 나오든 조정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기다리는 건 너무 싫어. 괜찮아요. 10분의 1만 사십시오. 네. 10분의 1의 법칙입니다. 10분의 1의 법칙.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사고 싶은데, 네, 괜찮아요. 네, 10분의 1만 사십시오. 조금만 사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올라갔다가 이제 35만원대 딱 안착을 해버리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죠.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은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기대치가 크지 않거든요. 대형주를 매수하시면서 뭐 몇백 프로씩 올라갈 거 상한가 치고 기대하면서 매수하시면 없죠. 옛날에 뭐 LG전자 이런 거 상한가 치는 거 가끔씩 있었습니다만 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죠. 포스코홀딩스 상한가 가겠습니까? 네, 상한가 가기 어렵죠. 근데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순식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그 먹잇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요. 매집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뛰어버리게 되면 매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어디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매물대가 지금 33만원, 34만원 형성될 수 있겠죠? 자, 조정이 들어온다. 그럼 어디서 지지가 나올까요? 네, 매물대 똑같습니다. 위쪽에 있으면 저항이고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 딱 보시면 어디쯤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냐. 여기 눌림목이 나왔었던 바로 그 구간이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 28만원 정도 라인대에서 우리가 별표를 쳐놓고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28만원까지 안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27만원까지 안 들어온다.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다음번 플랜 B를 또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29만원에서 30만원, 여기 30만원 아래쪽이 될 겁니다. 이쪽 라인대가 가장 최근에 형성될 수 있는 지지선, 즉 단기적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사셔도 됩니다. 네, 올라갔을 때 10분의 1만 사세요. 그 다음에 예상한 대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럼 1차적으로 여기 30만원 정도대에서 지지된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이탈되었다라고 한다면 27만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27만원이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참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놓치지 말고 반등이 나올 때. 근데 주식 매수할 때 항상 여기 가격을 찍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찍고 턴할 때입니다. 찍고 턴 아시죠? 이게 그 콜라텍 가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찍고 턴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찍고 턴 네, 그런 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찍고 턴을 하는 거. 턴이 중요합니다. 턴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갔다가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돌려주는 모습이 무조건 나타나야지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봤고요. 자, 현대제철도 비슷합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그거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일단 지금 홀딩 그냥 보시면 되겠죠? 호재가 많으니까요. 현대제철도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비슷하고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돌리는 포인트인데 요게 조금 더 포스코보다 더 강하게 빠르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싸납죠. 네, 9% 올랐고 8% 올랐고 그러면 이거 거의 뭐 한 번 더 올라오면 상한가 아닙니까? 근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단기적 매물대 여기 한번 통과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매물대 나올 때 살짝 주춤하잖아요. 예, 주춤하죠. 근데 워낙 재료가 강하니까 더 올라가 버렸어. 더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다음번 매물대까지 도착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때려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포스코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건 여유가 없이 바로 지금 매물대 진입해 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네, 월요일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는 거 보고 있으면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려갈 때 매수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네, 뭐 3만원까지 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네, 단단한 지지라인대가 여기 27,000원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못 참겠다. 난 졸갑증이 나가지고 이거 못 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나 이거 정말
평생에 한으로 남을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도 됩니다. 네, 10분의 1만 사세요. 어디서 사면 될까요? 일단은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때려 맞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 더 올라가기 조금 버거울 것 같은데, 옆으로 눕거나 좀 들어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면 5일선이 따라 붙거든요. 어디까지? 29,000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 포인트 29,000원 지지에서 돌리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29,000원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나는 26,000원에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간은 어디냐? 지금 현재로서는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찔러봐도 괜찮겠는데, 이런 구간은 29,000원. 네, 그 다음에 지금 사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매매 포인트를 바로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10분의 1 사셔도 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네, 만약에 월요일 날 네,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지 않고 그냥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다려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구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동양철관. 동양철관도 이제 뭐 강관 이런 쪽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 LNG 그 인프라 구축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싸납게 움직이긴 했었어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차익 매도가 바로바로 나오죠. 대형 기업들하고도 다르게 차익 매도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상한가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은 팔아먹었어요. 이제 외국인은 팔아서 기관에 넘겼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한테 넘길까? 기관은 개인한테 넘기겠죠. 외국인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나는 꼭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요. 동양철관에 대해서 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분들은 이거는 플랜 B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략 포인트가 여기 900원대까지 이 5일선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포인트는 여기에요. 900원. 왜? 상한가 마무리된 바로 그 포인트. 요 포인트가 뭐냐? 매물대였는데 여기 뚫었잖아. 뚫었기 때문에 900원 라인을 지지해 주게 된다면 이 종목은 여기에서 그냥 반등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900원 지지되고 올라가면 이렇게 그냥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또 그 다음에 매수를 한번 더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여기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근데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900원 딱 찍고 터닝하는 거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분의 1만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900원 위쪽에서는 매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900원에 최접근 시켜가지고 가까울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지가 되고 나서 반등 나가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기대감만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자, 문제는 900원이 깨졌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몸통 절반 정도 깎습니다. 큰 몸통 있었잖아요. 이거 절반 깎아요. 그러면 800원까지 우리가 지지선 봐야 돼요. 그러면 800원 정도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냐? 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지금 아래쪽에서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이 양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750원까지도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800원 아래쪽 750원 정도가 놓치면 안 되는 구간 정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철강 섹터로 해서 이제 좋은 재료로 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종목의 어떤 평가는 그렇게 해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종목을 요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매수를 해도 되죠. 저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해도 되죠. 그 다음에 LNG 저쪽 알래스카 쪽 사업에 대한 부분들 보면서 그렇게 따져 가시면 되긴 되는데, 정말 사야 될까라는 생각들은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려가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00원에서 850원 사이 요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돼서 올라가면 이 자리를 별표를 좀 쳐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크고, 또 그 다음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대응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산주하고 철강주들,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분할 매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선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이상은 빠질 수 없는 구간.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월급 종목 나오죠? 네, 월급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